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엔 정말이지 밤사이 잘 지내셨냐? 라는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역대급 폭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폭우 피해 상황 그리고 과연 어떤 점들이 문제였길래 이렇게 피해가 커졌었는지 깊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간신문 1면을 장식한 기사들 먼저 보시죠. 먼저 매일경제 1면입니다. 미국의 7월 물가 상승률 8.5%로 한풀이 꺾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10%포인트를 육박하던 그 물가 상승률이 과연 꺾일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예상치보다는 0.2%포인트가 낮다. 일각에서는 정점을 지났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요. 하지만 글로벌 병목 현상 등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값 급등 그런 사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될지 다시 인플레가 악화될지 모르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일면에 실은 기사는 이재명의 민주당, 견제 없는 초강성 이 왼쪽에 있는데 바로 그 오른편에 있는 이 기사를 저희가 집어왔습니다. 이 기사 지금 어떤 화면처럼 보이나요? 큰 동굴 같기도 하고 아니면 큰 파이프 안에 그 구멍 모양 같기도 합니다. 저는 마치 제주도의 만장굴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에 있는 빗물 터널의 모습입니다. 이 터널이 강남과 또 양천의 운명을 엇갈랐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 키워드 분석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역시 폭우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서울시가 반지하를 주거용으로는 이제 사용을 불허하겠다라는 내용을 실었네요. 장애인 가족 등 참변 사태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지하 그리고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또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이어서 외교 안보 이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국민일보 1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중국이 궤변을 드러났다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았네요. 한국 사드와 관련해서 3불1한 대외선서했다. 3불1한이 과연 무엇인지 중국이 어떤 내용을 브리핑했길래 이렇게 신문 조간에서 중국이 궤변을 드러났다고 제목을 실었는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엔 매일경제 저희들이 선택한 이 기사를 상세히 함께 분석해 주실 출연자 4분 모시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고요. 박창원 장한대 교수, 김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가져온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터널입니다. 터널이 필요했다. 이제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 과연 어떤 터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조금 전에 봤었던 마치 큰 동굴 같은 그 빗물 터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문 기사들 어떤 내용들을 실었는지 한번 볼까요? 폭포비 어제는 충청권 200mm, 오늘 또 서울 올라온다. 터널 얘기하기 전에 어제 상황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가 또 어떨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충청권으로 비가 내려가서 200mm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남쪽으로 내려갔던 정체전선이 10일 밤부터 다시 북상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저 또한 오늘 출근길에 비를 많이 맞으면서 출근했는데요. 다시 북상을 한 것 같습니다. 비구름대가 머무르고 있는 경기 남부는 12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현재 정체전선이 이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12일쯤에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며칠간은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면 기사에서 그 큰 그림 뽑아왔던 그 터널, 뭐가 문제였냐면요. 그 큰 터널이 지하에 있어야 물이 잘 빠져서 이번에 서울 강남역 침수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그림부터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난리를 막았던 이번에 양천구의 빗물 터널의 모습입니다. 빗물이 이렇게 내리면 이 유도수로 밑으로 빗물이 빠져서요. 더 깊숙한 곳으로 가서
터널 4.7km에 이르는 이 거대하고도 기나긴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되죠. 터널의 지름 아까 봤듯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름이 10m에 이른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물길이 흘러서 다시 위로 나가서 마지막에 끝에는 안양천으로 빠져나가서 이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1년 전에 이 터널의 건설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강남 관악 종로, 동작, 강동, 그리고 지대가 다소 높다고 하는 이 용산까지요. 10년간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짓기로 했는데 앞으로 범람 통보 시스템 등 1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다소 뒤늦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이걸 고친다고 하니까요. 좀 빨리 이런 시설들이 완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윤영걸 대표님. 네. 11년 전에 배수 터널이 추진된 바 있었다고요. 네. 그때 대표님께서는 언론사에 이제 몸담고 그렇죠. 계실 네. 때였죠. 아마 이 네.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 네. 그때 당시에도 여러 건의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진됐을 텐데요. 네. 왜 그때 추진되다가 막혔습니까? 그때는 저 우면산 사태가 2011년에 났거든요. 지금부터 네. 11년 전에 났습니다.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대심도 빗물 터널을 하겠다고 그때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었죠. 그러니까 대심도 빗물 터널이라는 게 용어가 어려운데 아주 아주 밑바닥으로 밑에다가 내려가서 거기서 물을 빼겠다라는 거죠. 큰 하루에 100mm가 와도 뭐 끄떡없을 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뭐 오세훈 시장 바뀌고 또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면서 좀 예. 무야무야 됐죠. 그래서 예. 빗물이 저렇게까지 큰 피해를 줄지는 몰랐는데 그때 딱 하나가 있죠. 신월동. 예. 신월동 하나가 이번에 피해가 없잖아요. 예. 신월동에는 왜 했겠어요? 그때 잘 지어가지고 이번에 막아진 건가요? 그렇죠. 그때 왜 했겠어요? 제 기억에는 예. 84년도에 제가 초년 기자 때 예예. 신정동, 목동, 양천구 일대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한강이 넘쳐가지고, 아하. 예,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이 김일성이가 그때 한국에 그 수재 지원까지 해줄 정도로 물자 지원까지 해줄 정도로 예. 큰 탈이 있었거든요. 예예. 그때 시작된 게 저 목동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또 수해나면 안 된다 해서 예. 신월동에는 철저히 한 거죠. 근데 실제 해야 될 강남이나 뭐 서초동이나 저 예. 강남역도 밑에 땅이 밑에거든요. 또 대치동이나 예. 또 반포나 이런 데는 정말 중요한 관악이나 이런 데는 제대로 안 한 거죠.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렇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압니다. 네. 서초역과 역삼역 사이에 놓여 있고 네. 항아리 지형이라는 네. 사실을요. 네. 이게 이 지형이 지금 새로 형성된 지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계속 강남 쪽은 이런 그 시설을 갖춰지는 데에서 제외가 됐을까? 이런 점들이 계속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 금방 표시가 안 나잖아요. 음흠. 예. 아무 사고가 없으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예. 우선 생색 나는 데가 돈 나눠주고 뭐 이런 게 더 생색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대심도 이 빗물 터널 이런 네네. 거는 좀 소홀했던 게 예. 이번에 환경단체도 반대하니까 제대로 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당장표가 되는 그런 정책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쓰다 보니까 네, 박원순 시장 탓이다, 오세훈 시장 탓이다 예. 이걸 하기 전에 국가 100년 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뭐 부동산 대책하면은 부자 아파트만 시세만 때려잡으려고 그랬지. 정말 서초동이나 저런 부자 아파트 몇십억 되는 아파트가 저렇게 엘리베이터가 잠기고 차가 침수되고 저런 건 생각을 안 했죠. 예. 그리고 정말 부동산 대책이 정말 중요한 게 이번에 나온 것도 그 반지하 주택이 30만이 전국이 넘고 그중에 61%인 20만 가구가 반지하 주택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 관심을 안 기울였죠. 그래서 예.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송강호 주인공 대사가 저는 생각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실패하지 않는 법이 뭐냐. 홍순한 집을 바라보고 네. 그러니까 아들 보고 그래요. 계획을 안 세우는 거다. 예. 계획을 안 세우면 실패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여태까지 정부나 시나 어떻게 보면 무관심했던 게 이번에 저런 걸 자초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 정말 관심을 많이 모은 영화 바로 윤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영화 기생충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아마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의 한 복판에 있는 곳의 사진이에요. 지난 9일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주택 앞에서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동원해서 지하에 가득 찬 물 빼내고 있는데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영화 기생충의 그 세트장 같은 모습을 지금 여러분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을 했어요. 계단으로 빗물이 하수구까지 역류를 했고 순식간에 집안이 잠겨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이 반지하 관련한 정책들이 어땠냐라고 살펴보니까 1992년도에 배수 시설을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에 지은 집은 침수에 무방비하다. 그래서 나온 목소리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거용 반지하 퇴출, 법 개정 필요하다. 허가권 가진 구청 참여도 미지수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나와 계신 분 중에 혹시 반지하에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반지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저는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하숙 생활할 때 반지하에서 잠깐 살아보면서 각종 벌레들 또 습한 환경에서 잠깐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비가 오면 큰 피해가 나는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지하 주택 정책을 불허를 하게 되면 과연 반지하 계신 분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상에 그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지역부터 이걸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배수가 잘 되게 안전시설을 잘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에서 사는 것 자체를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법이나 이런 데 보면 반지하는 주거용이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주택의 수가 부족하고 주거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약간 모호한 규정들을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기본 수량을 특정 퍼센테이지 이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을 져놓으면 나중에 분양을 해서 민간주택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그 퍼센테이지, 그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다시 짓지 않는 한 저런 문제가 또 주거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좀 반지하로 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어떤 수량을 유지하는 정책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런 반지하는 단계적으로 위험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거용으로는 살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국에는 보여집니다. 반지하는 장기적으로는 다 없애는 것이 가야 하는 정책은 맞긴 맞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단기적으로 뭐 창문에 방수막 설치하고 뭐 그런 것들은 좀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뭐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글쎄요, 보십니까? 이게 재난이라는 것이 그 예측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 사안에만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건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번 비 피해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방수막을 뭐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냐 이런 거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 그렇죠. 것이고. 설치해도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결국엔 근본적으로 저런 어떤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게 중요한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당장 살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당장 없앨 것처럼 얘기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인 계획을 잘 세우고 그다음에 언론이나 어떤 국회나 이런 감시 기관에서도 끝까지 뭐 끝까지 이거를 지켜보는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언제 또 비 피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이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최대한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필요할 텐데 앞서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해결의 키는 결국 정치권이 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겨레 오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현재 당정의 대응을 굉장히 비판한 기사 내용입니다. 비대위가 삼킨
수해 대응, 국민의힘이 뒤늦게 재난 지역의 검토에 나섰다. 늑장 대응을 했다. 그런 지적입니다. 비대위 출범까지 겹쳐서 결국에 수해 대책은 지각 대책으로 이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내용이 굉장히 심하죠. 이건 저희가 잠시 후 뒤에서 또 분석을 해볼 텐데 바로 이 국민의힘 내용 사태 때문에 이번에 침수 피해에 대응하는 게 늦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서야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었고요. 대심도 빗물터널, 우리가 앞서 짚어봤던 거죠. 그 대형 터널이요, 지하터널. 그 예산을 이제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탓을 했습니다. 박원순 때 예산이 삭감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주장은 좀 다르죠. 여야, 지도부 서로 말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듣고 오시죠.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 의회에서 수방 예산을 248억 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습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으로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부터 바로 고쳐야 떠난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오세훈 시장 당시 그 시정 때만큼 수도권에 물난리가 났습니까? 서울의 도로가 물에 잠기기라도 했습니까? 자, 서로 남 탓을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과연 뭐가 진실일지. 김병민 위원장님. 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 때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민주당의 지적은 좀 다릅니다. 네.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애당초 월요일 저녁부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이 정확했느냐, 정당했는가에 대한 정치 공세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 피해가 났던 근본적인 원인이 언제부터 시작인가를 두고 정치 공세 공방들이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지금 수해 상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또 재산상의 피해 등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데 정치권에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 전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예상이 돼 있고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 또 충청도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도 조간신문 일면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건 대심도 터널, 대형 터널 건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이런 수해 같은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크게 4단계를 규정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재난이 오지 않는 평상시 상황에서 저런 대심도 터널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방에 대한 단계일 겁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이런 비가 엄청나게 올 거라고 예상이 되게 되면 대비하기 위한 단계 속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네. 비가 직접 내리고 있는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는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난 다음 복구의 이 4단계가 필요한데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은 사실상 재난 상황이 아닌 평시에 해야 되는 예방에 관한 얘기들을 지금 메시지를 꺼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건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면 맨홀 뚜껑이 갑자기 사라져서 거기에 사람이 쓸려 내려갖고 사람 인명 피해가 나게 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피해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민 검토를 해야 되고요. 예. 아침 출근길에 나서시는 분들도 이 내비게이션만 믿고 출근하다가는 가다가 차가 막히는데 어디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야 되는지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사실 그 올림픽대로가 지금 어디 구간에서 통제가 그럼요.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지금 어디에서 당-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공지해주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대응의 단계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비가 어제 같은 경우 수도권은 소강 상태였습니다. 소강 상태에 하루 정도의 귀한 시간이 나왔을 때 지금 보이는 차량처럼 널브러지거나 도로 곳곳이 파손된 일이 있다면 긴급하게 응급 복구를 시행해야 되거든요. 예, 예. 이 대응과 복구가 면밀하게 검토돼야 되는 시점에 아하. 중장기적인 과제 속에서 대심도 터널 예산이 누구 때 삭감이 됐고 지금 이게 필요하고 네. 이 얘기가 정작 중요한 건 언제냐면 이 재난이 다 끝나고 난 8월 네네. 말 정도의 시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심사되는 때인데 한 번 재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치권의 기억에선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때 정확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움직여야 될 때 힘을 모아야 되는데요. 예. 지금은 정치권 공방 벌일 때가 아니라 팔이라도 걷어붙이고 자. 모두가 당력을 집중해서 복구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 말씀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김병민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뒤늦게 재난 지역으로 검토했다. 그 이유는 조간신문에서는 지금 비대위 예. 여기에 지금 비대위 구성하는 거, 발족시키는 거 여기에 지금 온 신경이 다 집중돼 있어서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지적은 뼈아프게 생각하십니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위원회가 있었던 날이 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저녁부터 심각한 재난 상황이 수도권 전체를 덮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여기에 관한 내부 권력 투쟁처럼 비춰지는 일들 조금 지연시키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이 수해 상황 이후로 미루는 것이 온당했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하루 정도의 귀한 골든타임 동안 많은 정치권의 시각이 당내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는 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보다 모두가 다 같이 총력 대응으로 이 수해 복구 그리고 긴급 대응에 나서는 것이 맞았겠다 생각하고 좀 늦었지만 오늘 오전 이 사당역에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들 전부 모여서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요. 예.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조금 늦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박찬원 교수님. 저는 여당과 대통령이 초심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당선되고 나서 지방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헬기 타고 바로 날아갔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수해 현장이 나타나지 않으셨죠. 당일날. 자, 이러면 네. 국민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으면 그 초심이 뭔지 국민들은 예. 정확하게 알아요. 자, 여당이 국민들은 수해 비상대책 상황에 빠져 있는데 네. 여당은 비대위를 뽑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을 위한 비대위인가? 예. 국민은 정작 수해 대책을 원하고 있는데 아하. 당의 어떤 비상 상황을 대처를 논의하고 있어요. 예, 예.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쓴웃음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정치권이 지금 뭐 내 탓, 네 탓 공방을 하는데 저는 예. 두 가지는 꼭 언급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 빗물 터널 관련해서인데 네. 이게 10년 걸려서 예산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 4년 임기의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공약입니까? 예. 아니에요. 수해 전문가들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 예산을 들여서 예. 치수 사업으로 해야 될 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방자치 공약을 내가 했네, 네가 했네, 지켰네, 안 지켰네. 국회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빗물 터널 앞서 우리가 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만 짓는데 최소 5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10년에 걸쳐서 1조 5천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장 임기는 4년에 불과하고요. 그럼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이게 가다가 중단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남 탓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지방 사무라도 국가의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내가 옛날에 공약했는데 안 했느니 됐느니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당장 국민들은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런 게릴라성 호우가 오는데 두 번째 이번에 지하에서 돌아가신 정말 참변을 당하신 그 사건도 네. 119에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못 받고 왜냐하면 전화가 몰리니까요. 아하.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연한 대응. 119가 전화 안 받으면 112로 돌아가게끔 네. 전화 시스템을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수해 문제인데 지하주택에 앞으로 10년 동안 반지하에 못 살게 하겠다. 그러면 예. 그 10년 동안은 수해가 안 생깁니까? 아하. 단기적인 대책도 나와야죠. 예를 들어 수해가 생기면 구청에 있는 양수기 동원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빨리 파견을 해가지고 예. 물을 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죠. 만약에 그 119 전화가 자동으로 112로 돌아가고 112가 지역 예. 구청과 협의해가지고 양수기가 동원됐다면 어이없는 죽음을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때 돈이 누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그리고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거 보완하는 작업에 우선 해야 네. 된다. 근데 정치권이 남탓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치권을 비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지금 당정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장님, 예. 국민의힘도 함께 받아야 할 지적인데 지금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퇴근 시간을 가지고 지금 또 정치권에서는 말싸움이 붙었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대통령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기 때문에 몸이 어디 있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론의 분위기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이제 목요일까지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초창기 때 빠르게 매듭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어저께 대통령께서 직접 이 전체적인 수혜 그리고 국민이 입은 고통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부로서 져야 되는 비판과 그러한 책임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맞고요. 예. 다만 지금 이 일을 바탕으로 재난을 해결해야 되는 국정의 책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도 이 재난을 정쟁의 기회로 활용하기라도 하듯 네. 대통령을 향해 비판하는 그 이면에는 결국 용산으로서의 청와대 이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예. 이 일에 대한 비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재난을 활용한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야당도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 국회에서 다수당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 아니겠습니까? 예.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막중한 만큼 아하. 이러한 지역적인 논쟁들 이 재난 다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예. 있을 겁니다. 예, 김상현 평론가님. 지금 이제 용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권에서 용산으로 가서 문제다라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관제에서 위기관리센터까지 1분에 불과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산으로 간 게 지금 모든 것에 문제다라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이 저렇게 뭐 지적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당이나 그 정부의 모습은 더 한심한 거죠.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집권당이 지는 겁니다. 예. 정부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갖다가 반박하고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모면하려고 바둥바둥거릴 게 아니라 예. 지금 이 상황은 그 수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지금 급선무니까 그거를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이런 비난들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인지를 하니까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책임질 네.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지금은 모든 국민과 야당 모두가 함께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같이 집중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예. 그러면은 야당은 오히려 머쓱해지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모면하고 대응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당도 그렇죠.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에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가가지고 양수기를 어디다가 빨리 좀 공급해 줘야 되는지 함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예. 이런 걸 비난하는 거는 잘못됐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야당이기 때문에 뭐 야당의 어떤 본성에 의해서 한마디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한마디를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수석이 나와서 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홍보처가 카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말을 그 국민 안전에 실패한 장소를 사진으로 뒤로 배경으로 걸어서 그런 허망한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이 여당과 정부가 할 일인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정의 대책이 다소 늦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현재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